지금부터 상대방의 심장을 훔치는 방법, 심 스틸러가 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그 책에 보면 심리학자 프로이트는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욕구가 크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적 충동, 두 번째는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좀 쉽게 표현하면 남한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이게 사람들한테 되게 크다라는 거예요. 3대 욕구는 어떻게든 100% 만족은 아니지만 꾸역꾸역 만족하면서 살아요. 배고프면 먹잖아요. 졸리면 자잖아요.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데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위대해지고 싶어하는 욕구는 충족되지 못하는 게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딱 공략하라는 거죠. 그러면 주변 사람이 달라지고 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책에 그 미국의 전문 경영인 찰스 슈와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분이 이제 회사의 CEO인데 연봉이 86년 전 미국의 100만 달러. 연봉 500억 되는 CEO예요. 회사에 딱 부임하잖아요. 거기 직원들이 전부 다 어벤져스가 돼. 다 토르, 헐크, 막 스파이더맨, 막 능력 엄청 발휘해서 회사가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라고 물어봤어요. 사람을 대하는 능력 하나로 나는 이 연봉을 받는다 이거예요. 부하 직원들한테 열의를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제가 가진 최고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능력을 끌어올리는 방법은 인정, 그리고 격려입니다. 상관의 비판만큼 야망을 죽이는 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칭찬과 인정을 하라. 지금부터 상대방의 심장을 훔치는 방법, 심 스틸러가 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카네기의 예가 나옵니다. 이건 저자가 아니라 우리가 아는 철강왕 어. 앤드류 카네기의 예를 갖다 쓰는데 자기 처제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나온 말인데 실화예요. 그 처제가 이렇게 막 표정이 안 좋더라 해서 왜 그래 처제 이랬더니 아휴 애들 키워봐야 소용없어요. 나이 20살 돼서 다 대학 보내고 또 대학 다 기숙사 갔잖아요. 뭐니까 엄마가 걱정돼서 맨날 편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안 오는 거예요. 무심한 녀석들 이러고 있으니까 카네기가 아이고 답장 받는 방법 간단한데 그거 뭐 내가 편지 쓰면 바로 답장 올걸? 그랬더니 얘기를 해요. 카네기가 조카들한테 편지를 썼거든요. 보냈는데 바로 답장이었어요. 실시간 수준으로. 카네기가 어떻게 했냐면 사랑하는 조카들 안녕, 보고 싶어, 잘 지내고 있니? 막 이렇게 쫙 써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에 $5를 동봉해서 보낸다. 그때 $5면 큰 돈이죠. 그리고 편지만 보내. 돈 안 보내. 편지만. 그러니까 조카들이 읽고 아무리 읽고 바로 답장 씁니다. 흥분해가지고. 아유 삼촌 편지 잘 받았어요. 보고 싶어요. I miss you. 뭐 저 그런데 혹시 무슨 문제가 있었나? 이렇게 답장이 오고 잊은 거 없어. 네. 그러니까 결국 상대를 설득하는 기술은 뭐냐면 이거예요.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하라. 이제는 뭐냐면 지피지기 중에 직입니다. 나를 바꾸는 방법. 좀 더 좋은 사람으로 바꾸는 방법이에요. 미국의 26대 대통령이었던 시어도 루즈벨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흑인 시종이에요. 여자분. 근데 이제 그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말을 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래요. 저 대통령님 혹시 메추리 아세요? 이러더래요. 루즈벨트한테. 메추리 알죠? 근데 저도 메추리알은 봤어도 메추라기는 잘 몰라서요. 그러니까 루즈벨트가 앉아보세요. 그러면서 메추리에 대해서 너무나 소상하게 알려주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감사합니다. 그러고 시간이 지났어. 잊었어. 또 어느 날 이분이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아, 나 저 대통령이에요. 대통령님 어떻게 저한테 전화를 주셨나요? 이거 봐요. 지금 빨리 창밖을 봐요. 나 지금 당신 집 앞을 지나고 있는데 창밖에 당신이 관심 갖고 있는 그런 한 번도 보지 못한 메추리가 잔뜩 날아다니고 있어요. 상대의 관심에 관심을 가져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다 이기적인데 다 내 관심만 있는데 한 번만 내가 상대의 관심에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럼 나만 유니크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사랑을 온통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남들에게 호감을 받는 방법은 겸손하라라는 말이 나와요. 저는 저 실수를 하도 하다 보니까 그 노하우가 생겼죠. 빠른 사과, 빠른 인정, 구차한 변명, 딜레이, 더 큰 화를 부르기. 근데 전현무 씨는 내가 볼 때는 그냥 데일 카네기로 태어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과를 할 거면
최대한 빠르게 사과해요. 와, 진짜 그런 말이 나와? 네, 자아 비판을 하라고 그래요. 어머. 예를 들면 딴 사람이 정말 화가 난 거예요. 상대한테. 그래서 야, 너 일로 와봐. 너 왜 이랬어? 너 제정신이야? 라고 했을 때 잘못했습니다. 내 정신 나갔나 봐. 제가 잘못했어요. 맞아요. 이 바보 같은 놈 막 이러면서 정말 죄송해요라고 하면 책의 워딩 힘에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건 이론이에요. 아니 내가 잘못했을 때 누가 팍 하고 비판치고 들어오면 욱하는 마음이 생기지 잘못했습니다가 안 나오거든. 왜 잘못했습니다가 안 나오냐면 내 자존심이 다칠까 봐.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너 왜 그랬어? 그러면 아 그게요 사실은 장강명 너 왜 그래? 하고 사실 이종희가 현무가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죠. 아 이거 당신 때문이잖아요. 비판하는 사람한테 되려. 이러면 이게 일이 한두 끝도 없이 커진다는 거죠. 근데 자신의 자존심과 자존감을 높이고 싶다면 자기를 한없이 낮춰봐라. 겸손하면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수천 개의 산과 여러 가지 골짜기를 여기는 매와 강이 지배할 수 있는 건 그들보다 더 낮게 흐르기 때문이다. 나를 낮추면 비로소 높아지고 비우면 채워지니 겸손의 마음으로 잘못했을 때는 정직하게 사과하세요. 우리 사회, 우리가 받았던 교육은 남을 밟고 올라서고 제끼고 나아가는 교육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번쯤은 남을 배려하고 용서하고 내기하기 전에 들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끌어안아주는 그런 교육과 마음가짐을 우리가 가진다면 훨씬 좋은 세상이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책의 원제가 그 How to Win Friends and Influence People인데 win 하면 뭔가 이렇게 좀 짜내는 느낌, 자기 쟁취하고 그 사람의 관심사를 알고 가서 그 얘기를 막 해줬더니 계약이 성사돼서 지금은 친구가 되었다. 네. 근데 그게 친구인가? 조금 공감이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다고 이 사회를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또 살려면 또 받아들여야 돼. 어떤 생존 전략으로서 음. 이것을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이게 어떤 인문학, 그건 아니에요. 어떤 통찰을 주는 걸로 자꾸 생각할 기술서. 필요는 없다. 실제로 힘든 사람한테 가장 하면 안 되는 말이 힘내. 전에 묻지마 살인 사건으로 딸을 잃은 아버지를 만난 적이 있는데 이분이 가장 고통스러운 게 그럼 사람들이 자꾸 이제 얼굴을 보면 위로하기 위해서 달려오시는 거예요. 달려오셔서 힘내, 어쩌다 그랬어, 뭐 산 사람은 살아야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래도 그거에 그래도 반응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아 그래요, 살아야죠, 뭐 감사해요 이렇게 하지만 마음으로는 그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맞아요. 위로의 말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데 왜 사람들은 위로를 하려고 하냐. 사실은 자기가 위로하고 싶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상대방이 위로받을 맞아. 그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자기 욕구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사실은 말보다는 옆에서 같이 버텨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거를 그때그때 맞춰서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고 따뜻한 물이라도 한 잔 주고 이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